어르신,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휠체어에 앉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은의 표정엔 따뜻한 미소만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앉은 이 노인이 무연고 어르신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죠. 요양원 복도 끝에서 원장은 팔짱을 끼고서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었어요. 저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게 꼴 보기 싫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지은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르신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을 건넬 뿐이었어요. 원장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괴롭히던 그 직원이 곧 자신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라는 거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거짓이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도요.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27층짜리 병원 건물 최상층에서 한 여자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미선, 65살이었어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그녀는 국내 최대 종합병원 중 하나인 서울 메디컬 센터의 이사장이었죠.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비서가 올려둔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1분기 순이익 3천억 원 돌파, 신관 증축 최종 승인, 해외 환자 유치 목표 초과 달성. 모든 숫자가 완벽했어요. 하지만 미선의 시선은 숫자가 아닌 창밖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미선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아들 준혁이었죠. 38살의 준혁은 병원 신경외과 과장이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그의 모습은 늠름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미선은 의자를 돌려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미선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놀란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죠. 그래, 상대가 누구지?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해빈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예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아직은 평온했어요. 그런데 준혁이 다음에 한 말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미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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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 소리가 사무실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죠. 뭐라고?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위험 신호였어요. 준혁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장학금 받아서 대학 졸업했고 요양원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죠.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부모도 배경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어머니,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가문의 명예, 체면, 그리고 격이란 게 있단 말이다. 미선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40년 전 25살이었던 자신의 모습이었죠. 가난한 시골 동네, 작은 진료소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의대생 한 명이 있었어요. 재혁이었죠. 미선아,
우리 평생 함께하자. 그때 재혁이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재혁의 부모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의사 집안의 간호사 며느리는 안 된다고 했죠. 결국 미선은 재혁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이사의 아들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올랐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감정 없이 살다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미선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여전히 똑바로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준혁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미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죠. 그게 행복하십니까? 미선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숨겼습니다. 평생 그래 왔듯이요.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다. 준혁은 들고 왔던 사진을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죠. 홀로 남은 미선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선해 보이는 인상의 여성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유니폼에는 이지은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목걸이를 느슨하게 풀었어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죠. 저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을 거예요. 미선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아무도 모르는 비밀칸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자신과 재혁이 웃고 있었습니다. 재혁아. 미선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재혁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이사장님, 오후 3시 이사회 준비되었습니다. 알았어요. 미선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다시 완벽한 이사장의 모습으로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어. 아들에게 내가 겪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어. 하지만 정말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보육원 출신이라니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고.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들을 위한 일이야. 체면과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꿋꿋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마치 40년 전 사랑을 잃고 돌아서던 그날처럼요. 이사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준혁이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하지만 그 결심 속에는 또 다른 감정도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였죠. 만약, 정말 만약 그 여자가 재혁처럼 선한 사람이라면, 가난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선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사람은 이제 없어. 세상이 변했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아들과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지은의 사진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였죠.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곳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미선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혜빈 요양원이 어디 있죠? 비서가 잠시 당황한 표를 지었어요.
성북구에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곳에 대한 자료 좀 정리해줘요. 운영 현황, 직원 명단, 평판 같은 거요.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미선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선은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와 다른 옷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입었던 낡은 카디건과 편한 바지였어요. 화장도 지우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죠. 거울을 보니 평범한 6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이사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30년 만에 직접 운전하는 거였어요. 내비게이션을 따라 성북구로 향했죠. 해빈 요양원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외관은 깔끔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죠. 미선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요양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입구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어요.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죠. 누군가 정성껏 가꾼 게 분명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로비가 나왔어요. 깔끔했습니다. 바닥도 반짝거렸고 공기도 상쾌했죠. 벽에는 어르신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생일 파티 사진, 나들이 사진, 웃는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데요.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담 선생님 모셔올게요. 여직원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로비를 둘러봤어요. 구석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편안한 의자도 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미선은 그쪽을 봤어요. 젊은 여성이 노인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30 초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머리에 요양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걸음을 멈췄어요.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여성은 재빨리 옆에 있던 의자를 가져왔어요. 여기 앉으세요. 천천히 숨 고르시고요.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나서 여성은 자기 물통에서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조금만 드세요. 천천히요. 미선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수백 번도 넘게 해본 일처럼요. 할머니가 물을 마시고 나자 여성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늘 좀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너 덕분이야. 지은. 미선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아들이 사랑하는 이지은이구나. 미선은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지은은 할머니의 이마에 땀이 맺혔는지 손수건을 꺼내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맥박을 확인했죠. 숫자를 세는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오후에는 좀 쉬세요. 산책은 내일 하시고요. 할머니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난 괜찮다니까. 아니에요. 오늘 아침부터 활동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몸이 피곤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복도 안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은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중년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얼굴에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명찰에는 원장 정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모시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은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지금 상담 손님 오셨는데 왜 안 나와요? 빨리 와요. 정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곧 가겠습니다. 할머니만 방까지 모셔드리고요. 지금 당장이라니까요. 할머니는 요양보호사가 모실 거예요. 정수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 제가 직접 모셔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은 선생, 정수진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은아, 괜찮아. 나는 혼자 갈 수 있어. 지은은 할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죠. 원장님, 죄송하지만 할머니를 먼저 모셔드리겠습니다. 손님께는 제가 가서 사과드릴게요. 정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로비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인지 더 이상 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은을 노려볼 뿐이었죠. 지은은 할머니를 천천히 부축해서 복도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선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지은이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 원장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미선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정수진이 미선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직원 교육이 부족해서요. 어서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미선은 정수진을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은 깔끔했어요.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요양원 속의 자료들이 붙어 있었죠. 정수진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을 모시려고 하신다고요? 네. 미선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5입니다. 정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 서류 좀 작성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비용 안내해 드릴게요. 한 달에 300만 원이고요. 특실은 500만 원입니다. 정수진이 능숙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마치 물건을 파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미선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되었어요. 들어오세요. 정수진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숨이 약간 가빴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뛰어온 게 분명했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기다리시게 해서요. 지은이 미선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 외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미선은 지은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숨을 고르느라 어깨가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표정은 차분했어요. 눈빛도 맑았죠. 여기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사회복지사 3명, 요양보호사 8명, 간호사 2명입니다. 그리고 원장님 포함해서 행정 직원이 2명 더 계세요. 어르신들은 잘 지내시나요? 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매일 아침 체조도 하시고 산책도 나가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문화활동도 해요. 지은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때 정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최고예요. 다른 곳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정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알 수 있었어요. 저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그저 영업 멘트일 뿐이라는 걸요. 시설을 둘러봐도 될까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정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 선생은 여기서 서류 정리나 해요. 하지만 미선이 말했습니다. 지은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실제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분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정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고객 앞이라 거절할 수 없었죠. 그럼 지은 선생이 안내하세요. 친절하게 해요. 네, 원장님.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선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은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여기가 1층 공용 공간입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곳이에요. 넓은 홀이 나왔습니다. 테이블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텔레비전도 있었어요. 소파에는 몇 분의 어르신이 앉아 계셨죠. 어르신들이 지은을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지은아, 왔구나. 네, 할머니.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응, 맛있었어. 오늘 미역국이 정말 맛있더라. 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다행이다. 내일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뭐가 좋을까? 김치찌개는 어때요? 오랜만에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 그거 좋지.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도 함께 웃었어요. 그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진심으로 할머니를 대하는 게 느껴졌죠. 미선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지은이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모습, 손을 잡아주는 모습, 모든 게 진심처럼 보였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어르신들 방입니다. 1인실과 2인실이 있어요. 지은이 한방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방이 나왔어요. 침대, 옷장, 작은 책상이 있었죠. 창문도 크게 나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방마다 호출벨이 있어서 불편하시면 언제든 부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밤에도 당직 직원이 있어서 안전해요.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미선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했어요. 먼지 하나 없이 청소가 잘 되어 있었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물리치료실이에요. 어르신들이 매일 운동하시는 곳이죠. 넓은 방에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매트도 깔려 있었어요. 몇 분의 어르신이 운동하고 계셨죠. 요양보호사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 어때요? 지은이 한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좋아, 좋아. 오늘은 힘이 넘치는구만.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은도 웃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하시고 쉬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미선은 계속 관찰했습니다. 지은이 모든 어르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을 기울였죠. 어떤 할머니에게는 무릎 상태를 물었고 어떤 할아버지에게는 어제 잠을 잘 주무셨는지 물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벤치도 있었죠.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지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여기 올라오시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바람도 쐬고 햇볕도 쬐고요. 화분들이 예뻐요. 누가 가꾸나요? 어르신들이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들이 꼭 가꾸는 걸 좋아하셔서 화분을 준비해 드렸어요. 직접 씨앗도 심으시고 물도 주시고요. 꽃이 피면 정말 기뻐하세요. 미선은 화분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성껏 가꾼 흔적이 보였어요. 이름표도 붙어 있었죠. 김순자 할머니의 장미, 박영희 할머니의 채송화. 하나하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미선이 이름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왜요?
어르신들이 기뻐하시거든요. 자기 이름이 적힌 꽃을 보시면 정말 행복해 하세요. 내 꽃이라고 자랑하시고요. 지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어르신들이 행복하시면 저도 기뻐요. 미선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투어가 끝났어요. 지은이 미선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궁금하신 거 더 있으세요? 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지은 선생님은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요? 5년 됐어요. 졸업하자마자 여기로 왔죠.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은 안 해요? 조건 더 좋은 곳도 많을 텐데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가족 같아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그때 주변 어른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지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저한테는 더 큰 의미예요. 미선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재혁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미선아, 나는 돈 많이 버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 사람을 진심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 그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 똑같았습니다. 지은이 하는 말이 재혁의 말과 똑같았어요. 미선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수진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상담 끝났으면 이지은 선생은 나가봐요. 할 일이 많잖아요. 네, 원장님.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선에게 인사했어요. 편하게 상담하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시고요. 지은이 나가고 정수진이 앉았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셨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그럼 계약하시겠어요? 정수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돈 냄새를 맡은 것처럼요. 먼저 어머니와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진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네, 그러세요. 빨리 연락 주세요. 자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미선은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 진심 어린 말들,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한 눈빛. 미선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지은이라는 사람 신상 조회 좀 해줘요. 혜빈요양원 사회복지사예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선은 다시 요양원을 바라봤습니다. 3층 옥상에 지은이 보였어요. 할머니 한 분과 함께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죠. 저 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겉모습만 그런 걸까? 미선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었어요. 더 확실하게 확인해야 했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르게 접근해야겠어. 좀 더 가까이에서 봐야겠어. 미선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계획이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오전 미선은 비서에게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지은에 대한 상세한 정보였어요. 보육원 출신, 장학금으로 대학 졸업,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혜빈요양원 근무 5년 차, 포상 이력도 있었습니다. 구단위 모범 복지사상, 어르신 돌봄 우수상. 미선은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진짜 모습을 봐야 했죠. 미선은 다시 옷장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낡은 옷을 꺼냈어요. 해진 스웨터, 색이 바랜 치마, 낡은 운동화. 거울을 보니 평범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미선은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상담 손님이 아니었어요. 자원봉사자로 왔죠. 로비에서 젊은 직원이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원봉사 오신 거죠? 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영숙이요.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어요. 네, 계시네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받으시고 내일부터 활동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작은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몇 명 있었어요. 대부분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잠시 후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자료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빈요양원 사회복지사 이지은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진행할게요. 지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자원봉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들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미선은 뒤쪽에 앉아 지은을 관찰했습니다. 지은은 자료를 나눠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희 요양원에는 현재 30분의 어르신이 계세요. 대부분 70대에서 80대시고요.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세요. 하지만 몇 분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자원봉사자분들은 주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산책을 도와주시면 돼요. 식사 시간에는 배식도 도와주시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주시면 돼요. 지은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이야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옛날 이야기를 들어드리면 정말 기뻐하시죠. 박영철 할아버지는 바둑을 좋아하세요. 함께 바둑 두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세요.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미선은 감탄했어요. 30명이나 되는 어르신의 특성을 다 알고 있다니.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1층 홀에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자원봉사자들이 한 분씩 배정받았습니다. 미선은 한 할머니를 소개받았어요. 이분이 최정숙 할머니세요. 지은이 미선에게 할머니를 소개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봉사 오신 박영숙 선생님이세요. 함께 시간 보내시면 돼요. 할머니가 미선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흐릿했어요. 시력이 안 좋은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미선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죠. 할머니는 치매 초기세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옆에 있어 드리기만 해도 좋아하세요. 손을 잡아드리면 안정감을 느끼시고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쭈글쭈글했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미선은 그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선을 봤어요. 눈빛이 조금 또렷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배식을 도왔어요. 미선도 할머니를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휠체어를 밀어드렸죠. 식당은 깨끗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배식대에서 음식을 받았습니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였어요. 미선은 할머니 앞에 식판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김치찌개예요.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국을 뜨는 게 힘들어 보였죠. 미선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숟가락을 받아 국을 조심스럽게 떠서 할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삼키셨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미선은 계속 떠먹여 드렸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할머니가 다 드실 때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음식이라고 만든 거예요? 정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돌렸어요. 정수진이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가는 지은이 보였죠. 잠시 후 주방에서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먹는데 뭐가 문제예요?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제가 많죠. 재료비를 줄여야 한다니까요. 너무 좋은 거 쓰지 마요. 정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건강을 생각하면 좋은 재료를 써야 해요. 건강은 무슨 건강? 어차피 노인들이 뭘 알아요? 대충 해도 돼요. 정수진의 말에 미선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게 원장이 할 말인가? 지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원장님, 그건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다 아세요. 음식이 맛없으면 안 드시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원장이에요. 당신이 원장이에요? 내 말대로 해요. 정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지은도 따라 나왔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화가 난 게 분명했지만 참고 있었죠. 미선은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정수진의 태도, 지은의 반응.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들과 산책을 나갔어요. 미선도 할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요양원 뒤쪽에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햇볕을 쬐며 눈을 감았어요. 표정이 평화로웠죠. 미선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때 지은이 다가왔어요. 손에 담요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좀 추우시죠? 이거 덮으세요. 지은이 할머니에게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선에게 말했어요. 바람이 좀 불어서요.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첫날인데 힘드시죠? 괜찮아요. 할머니가 순하셔서요. 정숙 할머니는 정말 착하세요. 말씀은 잘 안 하시지만 마음이 따뜻하시죠. 옆에 있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세요. 지은이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오래 돌봐 오셨나 봐요. 네, 5년 동안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계셨어요. 그때 멀리서 정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은 선생, 지은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원장님. 그럼 저 들어가 볼게요.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지은이 다시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약간 처져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하지만 걸음은 빨랐어요. 일 처리하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시간이 끝났어요. 미선은 할머니와 인사하고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영숙 선생님, 지은이었습니다. 미선은 돌아섰어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도 오시죠? 네, 올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 봬요. 조심히 가세요. 미선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오늘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은이 어르신을 대하는 모습, 원장과 대립하는 모습, 그리고 봉사자들을 챙기는 모습,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봐야 했어요. 며칠 더 관찰해야 했죠. 미선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매일 요양원에 나갔어요. 자원봉사자로서 어르신들을 돌봤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지은이 새벽 일찍 출근하는 모습을 봤어요.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먼저 왔죠. 그리고 어르신들 방을 하나씩 돌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어떤 할아버지는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대요. 지은이 즉시 간호사에게 연락했죠.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식사시켰어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돌봤죠. 어떤 할머니는 치아가 안 좋아서 음식을 잘게 썰어드렸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잡기 힘들어 했어요. 지은이 옆에 앉아 떠먹여드렸죠. 오후에는 어르신들과 활동했습니다. 노래 교실, 미술 시간, 원예 활동. 지은이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했어요. 준비도 철저했죠. 노래 교실에서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미술 시간에는 큰 글씨로 쓴 설명서를 만들었어요. 시력이 안 좋은 어르신들을 위해서였죠. 저녁에는 산책을 도왔습니다. 휠체어를 밀어드리거나 부축해드렸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걷는 게 힘드셨죠. 지은이 천천히 옆에서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죠? 벚꽃이 예쁘게 폈어요. 미선은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지은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르신들을 돌봤죠. 밥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간단히 김밥 한 줄로 때우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일했죠. 그런데 정수진은 달랐습니다. 미선은 원장실을 지나가다 우연히 대화를 들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정수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료비를 더 줄여요. 어차피 노인들이 뭘 알겠어요. 싼 거 써도 몰라요. 그리고 인건비도 줄여야 해요. 요양보호사 1명 줄이고요. 일은 남은 사람들이 하면 되죠. 어차피 월급 받으려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선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게 사람을 돌보는 시설 원장이 할 말인가? 그날 저녁 미선은 지은과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였어요. 지은이 서류를 들고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죠. 지은 선생님, 미선이 불렀습니다. 지은이 멈춰 섰어요. 네, 영숙 선생님. 힘드시죠? 일이 많아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알 수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거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도 수척했죠. 밥은 제대로 드세요? 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잘 먹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미선은 봤어요. 오늘도 지은이 점심을 거른걸요. 어르신 한 분이 체하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다 왔거든요. 돌아오니 점심시간이 끝나 있었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하면 안 돼요. 고마워요, 영숙 선생님. 그런데 전 괜찮아요.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눈빛이 맑았어요. 미선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구나. 며칠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미선은 할머니와 함께 1층 홀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2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누군가 쓰러졌어요. 미선은 깜짝 놀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죠. 지은이 이미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은이 할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죠. 119에 전화하세요. 빨리요. 한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를 옆으로 눕혔어요.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곧 구급차 와요. 조금만 참으세요. 정수진이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지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쓰러져? 정수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심장 쪽인 것 같아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지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78세 남성, 10분 전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맥박은 약하지만 있고요. 호흡도 불규칙해요. 심장 질환 의심됩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빨리 이송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지은이 함께 가려고 했어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하지만 정수진이 막아섰습니다. 왜 가려고 해요? 여기 일은 누가 해요? 원장님, 보호자 연락하고 병원에서 상황 설명해야 해요. 그건 간호사가 하면 돼요. 당신은 여기 남아요. 정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먼저였습니다. 원장님, 할아버지가 더 급해요. 제가 꼭 가야 해요. 내 말 안 들려요? 여기 남으라니까요. 정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죠. 죄송하지만 가겠습니다. 할아버지를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지은이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정수진은 그 모습을 노려봤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미선은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지은의 선택, 정수진의 반응. 지은은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어르신을 선택했어요. 구급차가 떠나고 요양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정수진이 화가 난 게 분명했으니까요. 3시간 후 지은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피곤해 보였죠. 로비에서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때요? 수술하셨어요. 다행히 성공했고요.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세요. 지은이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직원들이 안심했어요. 하지만 그때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수진이 나왔어요. 이지은 선생, 들어와 봐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원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하지만 곧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장이에요. 당신이 원장이에요? 정수진의 고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정수진이 지은의 말을 잘랐습니다. 변명하지 마요. 다음에 또 이러면 가만 안 둬요. 알았어요? 지은이 나왔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죠.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어요. 미선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혼나는 게 말이 되나? 그날 저녁 미선은 차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지은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진심으로 어르신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뭐가 중요한가? 배경이 없다는 게 뭐가 문제인가?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미선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혁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다음 주 금요일 미선은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봉사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미선은 할머니를 모시고 식당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죠. 오늘 반찬이 너무 부실했습니다. 김치와 콩나물만 있었어요. 고기나 생선은 하나도 없었죠. 어르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늘 반찬이 왜 이래? 고기는 어디 갔어? 요양보호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주방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지은이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슬쩍 따라갔어요. 주방 문 앞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왜 반찬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은이 주방장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이 재료비를 줄이래요. 고기 사지 말래요. 주방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르신들은 어떡해요? 영양이 부족하잖아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원장님 말씀인데. 지은이 주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원장실로 향했어요. 미선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원장실 문이 열렸어요. 지은이 들어갔죠. 하지만 곧 정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자꾸 간섭해요? 내가 운영하는 건데. 하지만 어르신들 건강이 원장님, 건강은 무슨 건강. 그냥 먹고 자면 돼요. 뭘 그렇게 신경 써요. 정수진의 말에 미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게 사람을 돌보는 시설 책임자가 할 말인가? 지은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미선은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보세요, 슈퍼마켓이죠? 계란이랑 두부 좀 급하게 배달해 주실 수 있어요? 네, 혜빈요양원이요. 제 카드로 결제할게요. 지은이 자기 돈으로 재료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눈이 커졌어요.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30분 후 재료가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직접 주방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주방장과 함께 요리를 시작했죠. 계란찜과 두부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상에 따뜻한 반찬이 추가되었어요. 할머니들이 기뻐하셨습니다. 오, 계란찜이네. 맛있겠다. 두부조림도 있어. 오늘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지은이 웃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미선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기 돈을 쓰면서까지 어르신들을 챙기는구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봉사 시간이 끝났어요. 미선은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 그만 와요. 그동안 즐거웠어요. 할머니가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또 와요. 네, 할머니. 미선도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영숙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가 선생님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지은 선생님 덕분에요. 미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해주신 거죠. 지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선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야.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정수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네, 다음 달부터 요양보호사 2명 자르고요. 인건비를 더 줄여야 해요. 어차피 남은 사람들이 일하면 되죠. 그리고 식비도 더 줄일 거예요. 어르신들이 뭘 알겠어요.
적당히 해도 돼요. 미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런 사람이 요양원을 운영하다니.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죠.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이지은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하고 희생적인 사람이었죠.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도 저렇게 선하게 자란 게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진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돈만 밝히고 어르신들을 물건처럼 대했죠. 저런 사람이 요양원을 운영하면 안 됐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혜빈 요양원 운영 상황 상세하게 조사해줘. 재무 상태, 직원 관리, 어르신 처우, 모든 걸 다 파악해. 그리고 정수진 원장 개인 신상도 조회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선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이제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상견례를 위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준비였죠. 일주일 후 미선은 비서로부터 두꺼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혜빈 요양원에 대한 상세한 조사 결과였어요. 내용을 읽으며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수진이 정부 지원금을 유용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식비와 프로그램 비용으로 나온 돈을 개인적으로 썼죠. 고급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도 다녔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싼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야근 수당도 안 주고 휴가도 안 줬죠. 지은은 지난 1년간 휴가를 한 번도 못 썼습니다. 원장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지은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미선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미선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토요일 저녁에 시간 있니? 지은 씨랑 같이 레스토랑으로 와. 준혁의 목소리가 놀라서 떨렸어요. 어머니, 정말이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응. 이야기할 게 있어. 준혁이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토요일 저녁 6시, 미선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곱게 빗었죠. 완벽한 이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준혁과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어서 와요. 앉으세요. 미선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둘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어요. 지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선은 지은을 자세히 봤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도 자연스럽게 했죠. 수수하지만 단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지은 씨. 저도 반가워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선과 눈이 마주쳤죠.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숙 선생님? 놀란 표정이었어요. 미선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숨긴 거. 나는 박영숙이 아니라 박미선이에요. 준혁이 어머니고 서울 메디컬 센터 이사장이에요. 지은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미선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준혁도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요양원에 갔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어머니, 그럼 준혁이 물으려 했지만 미선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앉아. 이야기 길어질 거야.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내가 일주일 동안 요양원에서 봤어요.
당신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모든 걸 봤어요.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운 것 같았어요. 미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죠. 배경도 없고 부모도 없고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혁이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고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배경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어르신을 지켰어요. 자기 돈을 쓰면서까지 어르신들을 챙겼죠. 원장한테 혼나면서도 옳은 일을 했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선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이런 며느리를 얻게 된다면 그건 우리 집의 축복이에요. 제발 우리 준혁이랑 결혼해 주세요. 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이사장님, 지은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미선이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준혁도 일어나 두 사람을 안았죠.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미선이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요양원 일은 계속할 거예요? 네, 하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제 가족 같거든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미선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요양원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네, 원장님이 지은이 말하려 했지만 미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정수진 원장 말이죠? 알아요. 다 조사했어요. 지은이 눈이 커졌습니다. 정부 지원금 유용, 직원 임금 체불, 어르신 처우 불량. 전부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증거도 다 확보했죠. 미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월요일에 관계기관에 제보할 거예요. 정수진은 끝이에요. 요양원 운영 정지될 거고 형사처벌도 받을 거예요. 지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요양원은 어떻게 돼요? 어르신들은요? 걱정 마요. 우리 병원 재단에서 인수할 거예요. 제대로 운영할 거고 어르신들은 더 잘 모실 거예요. 그리고 지은 씨가 새 원장이 되는 거예요.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요? 원장을요? 당신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원장이 되어야죠. 지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준혁이 지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지은 씨.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월요일 아침 서울 메디컬 센터 법무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의 지시로 혜빈 요양원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가 관계기관에 제출됐어요.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 들어갔죠. 오전 10시 복지부 조사관들이 혜빈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불시 감사였어요. 정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조사관들을 맞았죠.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오신 거예요? 정식 감사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관이 공문을 내밀었어요. 정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계장부를 보여주세요. 직원 급여 명세서도요. 그리고 어르신들 식단표랑 구매 내역서도 필요합니다. 조사관들이 차례로 요구했어요. 정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지은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죠.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래? 감사 나온 거 아니야?
조사는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조사관들이 모든 서류를 확인했어요. 회계장부, 급여 명세서, 구매 내역. 하나하나 대조하며 확인했죠. 그리고 직원들도 개별 면담했습니다. 지은도 불려갔어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이지은 선생님, 이곳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요? 5년입니다. 급여는 제때 받으셨나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죠. 아니요, 자주 밀렸어요. 야근 수당도 받지 못했고요. 휴가는요? 1년에 한 번도 못 썼어요. 원장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는 어땠나요? 최근에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반찬이 부실해지고 고기나 생선이 거의 안 나왔어요. 누구 지시였나요? 원장님이 재료비를 줄이라고 하셨어요. 조사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5시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관들이 정수진을 불렀어요. 원장실에서 마지막 면담이 있었죠. 정수진 원장님,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됐습니다. 정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첫째, 정부 지원금 유용. 어르신 식비로 나온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셨죠. 둘째, 직원 임금 체불. 야근 수당과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어르신 처우 불량. 식사의 질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셨어요. 조사관이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정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입니다. 요양원 운영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형사 고발도 진행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조사관들이 나갔습니다. 정수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흙빛이었죠. 다음 날 요양원에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운영 정지 3개월, 원장 자격 박탈, 형사 고발 진행. 정수진은 모든 걸 잃었어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로비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죠. 지은이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부터 이 요양원은 서울 메디컬 센터 재단으로 인수됩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놀란 표정들이었죠. 그리고 제가 새 원장으로 임명됐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지은 선생님이 원장이 되다니 정말 잘 됐어요. 우리 모두 알잖아요. 지은 선생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셨는지 직원들이 기뻐했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앞으로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직원들도 제대로 대우하겠어요. 우리 함께 좋은 요양원 만들어요. 지은이 다짐했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죠. 정수진은 짐을 싸서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죠. 한때는 권력을 휘두르며 직원들을 괴롭혔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어요. 일주일 후 요양원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 재단이 대대적으로 투자했어요. 시설을 보수하고 식단을 개선했죠. 어르신들 방에는 새 가구가 들어왔고 물리치료실에는 최신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직원들 급여도 인상됐어요. 밀린 야근 수당도 모두 지급됐죠. 휴가도 제대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지은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원장이 됐지만 여전히 어르신들을 직접 돌봤죠. 방마다 돌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어르신들이 지은을 보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원장님,
지은이가 원장된 후로 여기가 천국이야.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식사 시간, 식당에는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갈비찜이었어요. 반찬도 푸짐했죠. 김치, 나물, 생선구이, 과일까지.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셨습니다. 오늘 음식 정말 맛있네.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어르신들의 칭찬이 쏟아졌어요. 오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음악 치료, 미술 활동, 원예 수업. 전문 강사들이 와서 진행했어요. 어르신들이 즐겁게 참여하셨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2025년 5월 15일 토요일, 해빈 요양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은과 준혁의 약혼식이었어요. 요양원 1층 홀이 예쁘게 꾸며졌습니다. 풍선과 꽃으로 장식했어요.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죠. 지은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머리에는 작은 화관을 썼어요. 정말 아름다웠죠. 준혁도 멋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둘은 어르신들 앞에 섰어요. 미선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이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동해서였죠. 여러분은 제 가족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전 외롭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계셨으니까요. 어르신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아, 축하한다. 정말 잘 됐어. 우리 지은이가 시집 가는구나. 어르신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준혁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지은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 헌신적인 모습, 모든 게 존경스럽습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심 어린 축하였죠. 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은 씨의 배경이 마음에 걸렸어요. 어르신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배경이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지은 씨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며느리를 맞이하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미선이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꺼냈어요. 이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은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죠.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꼭 안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준혁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죠.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3단 케이크였어요.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죠. 지은과 준혁이 함께 칼을 잡았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어르신들이 환호했어요.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라. 할머니들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할아버지들도 웃으며 박수를 쳤죠.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셨어요. 달콤했죠. 지은이 한 분 한 분에게 케이크를 직접 드렸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응, 맛있어. 우리 지은이가 행복해서 더 맛있어.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어르신들이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지은과 준혁 그리고 미선이 홀에 남았습니다. 셋은 정리를 도왔어요. 풍선을 치우고 의자를 정리했죠.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준혁이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감사해. 지은이 같은 며느리를 얻게 돼서. 미선이 지은을 바라봤어요. 지은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어머님이야말로요.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셋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재혁과 헤어졌을 때의 아픔, 그 아픔이 이제야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진짜 사랑을 찾았고 자신도 그 사랑을 지켜줄 수 있었으니까요.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외로움.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생겼어요.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요양원의 어르신들. 모두가 가족이었죠.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반대를 이겨내고 사랑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은이라는 멋진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게 됐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죠. 6개월 후 2025년 11월 정수진은 법정에 섰습니다. 횡령과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였어요. 재판이 열렸죠.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정수진은 2020년부터 5년간 정부 지원금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야근 수당과 휴가비 총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식사지를 의도적으로 낮춰 차액을 착복했습니다. 증인으로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한 명씩 증언했어요. 원장은 저희를 혹사시켰습니다. 휴가도 못 쓰게 했고 야근 수당도 안 줬어요. 어르신들 식사도 점점 부실해졌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거의 안 나왔고 반찬도 부실했어요. 하지만 원장은 고급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정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변명할 수 없었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정수진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합니다. 또한 횡령한 금액 전액을 배상하고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정수진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정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한때 권력을 누렸지만 이제는 범죄자가 됐어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진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봉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300시간 동안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했죠. 밥을 배식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어요. 하지만 점점 마음이 변했습니다. 노숙자 한 분이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따뜻한 밥 먹었어요. 그 말이 정수진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요양원에서는 늘 욕만 먹었으니까요. 봉사를 마치고 정수진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했어요.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죠. 사장님이 인정해줬어요. 정수진 씨, 일 잘하네요. 계속 일할래요? 네, 하고 싶습니다. 정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제는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는 게 소중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수진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진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지은 원장님께 저는 정수진입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가 원장으로 있을 때 정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직원들을 괴롭혔고 어르신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덕분에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으니까요. 이제는 작지만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원장님, 요양원 잘 운영하세요. 어르신들 잘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정수진 전 원장님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어요. 아직은 어려워요. 하지만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성실하게 사세요. 언젠가는 진짜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어르신들은 모두 건강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수진이 받아보고 울었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죠.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인정받았으니까요. 2025년 12월 겨울, 해빈 요양원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내셨어요. 직원들도 만족하며 일했죠. 지은은 훌륭한 원장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식사 시간에는 함께 밥을 먹었죠. 오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즐겁게 참여하셨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주말마다 요양원에 왔어요. 의사로서 어르신들을 무료로 진료해 드렸죠. 건강 상담도 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약 조절할게요. 할머니, 무릎은 좀 나아지셨어요? 물리치료 계속 받으세요. 어르신들이 준혁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우리 사위, 참 잘생겼어. 의사 선생님이 와주시니까 든든해. 미선도 가끔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이사장 신분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함께 마셨죠.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좋아, 좋아. 지은이가 잘해줘서 천국이야. 미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을 며느리로 맞이한 게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요양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였어요. 홀에 큰 트리가 세워졌고 장식이 화려했죠.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케이크와 음식이 준비됐어요. 캐럴이 흘러나왔죠. 지은이 무대에 섰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건강하게 함께해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은아, 고맙다. 우리가 더 고마워. 선물 나눔이 시작됐습니다. 지은이 직접 준비한 선물들이었어요. 할머니들에게는 따뜻한 목도리, 할아버지들에게는 편한 모자.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전달했죠. 할머니, 이거 드려요. 목 따뜻하게 하세요. 오, 고마워. 예쁘다. 할머니가 목도리를 두르며 웃었습니다. 준혁과 미선도 함께 했어요. 어르신들과 사진도 찍고 노래도 불렀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지은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혁이 따라왔어요. 둘은 난간에 기대어 서울 야경을 바라봤죠.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준혁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지은이 대답했어요. 나도 행복해.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준혁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지은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둘은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했어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옥상 아래 요양원에서는 여전히 캐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죠. 모두가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미선은 차에 앉아 요양원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환한 불빛이 보였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잘했어. 내가 정말 잘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40년 전의 후회가 이제는 사라졌어요. 아들이 행복하고 며느리도 훌륭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배웠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요.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선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7년 봄, 지은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이름은 제이. 미선의 첫사랑 재혁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땄죠. 미선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제이야, 할머니야. 잘 자라야 해. 준혁과 지은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어머니, 요양원 다녀올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이 보고 싶어 하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조심히 가고. 미선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기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왔구나. 어디 보자. 할머니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보여드렸어요. 어머, 예쁘다. 정말 인형 같아. 할머니들이 감탄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아기의 작은 손을 만졌어요. 건강하게 자라라, 제이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어르신들이 차례로 아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들도 다가왔어요. 우리 손녀 같네. 정말 예쁘다. 잘 키워라, 지은아.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잘 키울게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감동해서였죠. 부모는 없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오후에는 작은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요양원 홀에서요. 어르신들이 모두 참석하셨죠. 케이크와 떡이 준비됐습니다. 제이가 돌잡이를 했어요.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어머, 의사 될 거야. 할머니들이 기뻐했습니다.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보육원에서 자란 자신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좋은 남편, 따뜻한 시어머니, 사랑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아기까지.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준혁이 지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지은이 준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당신과 제이 그리고 어머니.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파티가 끝나고 해가 졌습니다. 지은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제이를 안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이야, 저기 별 보이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고 계실 거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믿었어요. 엄마,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아래층에서 캐럴이 아닌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제이를 위해 불러주시는 거였어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내려갔습니다. 홀에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다 함께 자장가를 불러주셨죠. 자장 자장 우리 제이 잘도 잔다. 제이가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어르신들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죠.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은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지은과 준혁도 제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제이가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준혁이 백미러로 제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응, 천사 같아.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당신 어머니께 정말 감사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더 감사해 하셔. 당신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둘은 웃으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선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니? 제이 잘 잤어? 네, 어머니. 잘 잤어요. 지은이 제이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미선이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우리 제이 할머니 품이 제일 좋지? 아기가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오늘 일을 이야기했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제이 보고 다들 눈물 흘리셨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럴만하지.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르신들이 다 알아.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정말 잘했구나. 지은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 그 결정이 모든 걸 바꿨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제이를 재우고 모두 잠자리에 들었어요.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어요.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았죠. 보육원에서 외롭게 자란 소녀가 이제는 훌륭한 원장이 되고 좋은 엄마가 됐어요. 준혁이 옆에 누웠습니다. 뭐 생각해?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매일매일이 감사해. 둘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평화로웠죠. 이렇게 햇빛 요양원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지은은 훌륭한 원장으로 인정받았어요. 다른 요양원에서도 벤치마킹을 왔죠. 정수진은 작지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언젠가는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죠. 미선은 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보람은 가족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 모두가 행복했죠. 준혁은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했어요. 지은에게서 배운 거였죠. 제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밝고 착한 아이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사랑했죠. 세월이 흘러 제이가 7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첫날 지은이 손을 잡고 학교에 갔죠. 제이야, 떨리지? 아니, 엄마. 나 괜찮아. 제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제이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새 친구 제이예요. 인사해 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이예요. 잘 부탁드려요. 제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은은 교실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감동해서였죠. 내 딸이 이렇게 컸구나. 준혁이 옆에서 지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잘 클 거야. 우리 딸이잖아. 응, 그럴 거야. 학교를 나왔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오늘 어르신들께 제이 입학 소식을 전해드려야 했죠. 로비에 들어서자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이 학교 잘 갔어? 네, 할머니. 잘 다녀왔어요. 우리 제이가 벌써 학생이 됐네. 시간 참 빠르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이가 얼마나 씩씩했는지,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든 걸 이야기했죠. 어르신들이 흐뭇해 하셨습니다. 잘 됐다. 우리 제이 정말 잘 컸어. 지은아, 내가 잘 키웠어.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들 덕분이에요. 지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메뉴는 불고기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셨죠. 지은도 함께 먹었습니다. 준혁도 왔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식사 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양원 뒤쪽 공원으로요. 벚꽃이 만개했어요. 정말 아름다웠죠. 어르신들이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지은과 준혁이 부축해 드렸어요. 할머니, 꽃 예쁘죠? 응, 예쁘다. 올해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년에도 함께 보셔야 해요. 지은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꼭 그럴 거야.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지은은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세월은 흘러가는 거였죠.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르신들 중 몇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슬펐지만 받아들여야 했죠. 지은은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했어요. 그래도 새로운 어르신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요양원은 계속 운영됐어요. 지은은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대했죠. 변함없었습니다. 제이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키도 크고 예뻐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착했죠. 주말마다 요양원에 와서 봉사했습니다. 엄마를 닮았어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대했죠. 할머니, 오늘 기분 어때요? 할아버지, 같이 산책 나가실래요? 어르신들이 제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느 봄날 미선이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죠. 지은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어머니. 둘은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은퇴하려고 해. 병원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거야. 지은이 놀랐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요? 나이도 있고 이제 쉬고 싶어. 그동안 너무 일만 했거든. 그리고 준혁이가 이사장 되는 게 맞아.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미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신 거예요? 응. 이제 내 시간을 갖고 싶어. 너희들이랑 제이랑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고.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참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일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가족이 우선이었죠.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은아.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나서 행복해. 두 사람이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선의 집에서요. 지은, 준혁, 제이가 모였죠. 미선이 발표했습니다. 나 이사장 그만둘 거야. 제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요? 이제 할머니 노릇 제대로 하고 싶어서. 제이랑 더 놀고 싶거든. 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할머니. 응, 우리 많이 놀자. 준혁이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푹 쉬세요. 고마워, 준혁아. 너도 이사장 되면 힘들 텐데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할게요.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죠.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미선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처음 너를 봤을 때 생각나? 네, 어머니. 은행에서요. 아니, 그 전에. 요양원에서. 지은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기억해요. 영숙 선생님으로 오셨죠. 그때 나는 널 시험하려고 갔어. 솔직히 말하면 반대하려고 했지.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널 보고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 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든 걸 봤거든. 그래서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 우리 집에 따뜻함을 가져다 준 건 너야. 미선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혁과 제이도 울고 있었어요. 가족이 모두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인생이었어요. 보육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행복해질 줄은 몰랐죠.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뭐 생각해? 그냥 고맙다고 생각했어. 모든 게 다. 나도 그래. 당신을 만나서 진짜 행복해. 둘은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제이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어요. 엄마를 닮았죠. 할머니, 나도 엄마처럼 사회복지사 될 거예요. 미선이 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제이.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엄마가 최고예요. 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여전히 번창했습니다. 지은은 20년 넘게 원장을 했어요.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봤죠. 변함없었습니다. 준혁은 훌륭한 이사장이 됐습니다. 병원을 더욱 발전시켰어요. 환자 중심 의료를 실천했죠. 미선은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손녀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요양원에도 자주 갔죠.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수진은 계속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식당 일을 10년 넘게 했어요. 사장님이 인정해서 이제는 주방장이 됐죠. 어느 날 정수진이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용기를 내서요. 로비에서 지은을 만났죠. 원장님, 정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은이 돌아섰어요. 정수진을 봤죠. 오랜만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실로 들어갔어요.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정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못됐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원장님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편지 받고 알았어요. 정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하죠.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예요. 원장님은 잘하고 계세요. 지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수진이 울었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둘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일들, 지금의 삶, 앞으로의 계획, 모든 걸 나눴죠. 정수진이 돌아갈 때 지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정수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을 나갔어요.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용서받았어요. 진짜로요.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미선이 80세가 됐어요. 건강했지만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죠. 어느 날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모두 모였어요. 준혁, 지은, 제이. 미선이 말했습니다. 내 인생 정말 행복했어. 특히 지은을 만난 후로는. 어머니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울지 마. 나는 행복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고맙다는 거야.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제이도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오래오래 함께 계세요. 그럴게. 우리 제이 결혼할 때까지는 봐야지. 가족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눈물도 흘렸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죠. 재혁아, 나 잘 살았어. 후회 없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미선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곁에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했죠.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병원 직원들, 요양원 어르신들, 친구들, 모두가 미선을 기억했습니다. 지은은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고마웠어요. 저를 받아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준혁이 지은을 안았어요. 제이도 함께 울었죠. 슬펐지만 감사했습니다. 미선이 남긴 사랑이 너무 컸으니까요. 장례 후 가족들은 미선의 유언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읽어주었어요. 사랑하는 준혁, 지은, 제이에게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특히 지은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죠. 지은아, 넌 정말 훌륭한 며느리야. 아니, 딸이야.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지. 계속 그렇게 착하게 살아. 준혁아, 너도 잘하고 있어. 아빠처럼 되지 않아서 고마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의사로 살아줘. 제이야, 우리 손녀.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할머니가 너무 사랑해. 엄마처럼 착한 사람이 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모두에게 당부해. 돈이나 배경보다 마음이 중요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나처럼. 사랑해, 우리 가족. 천국에서도 지켜볼게. 모두 울었습니다. 미선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미선은 재산을 나눴습니다. 준혁에게 병원을, 지은에게 요양원을, 제이에게 장학재단을. 모두 의미 있는 곳으로 갔죠. 세월이 흘러 제이가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훌륭한 의사였어요. 착한 사람이었죠. 결혼식에서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시집 가는구나. 준혁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키웠어. 우리 딸. 응, 고마워. 제이가 부모에게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도 엄마처럼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제이의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넌 이미 훌륭해. 지은이 제이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지은은 70이 됐어요. 여전히 요양원 원장이었죠. 나이가 들었지만 어르신들을 직접 돌봤습니다. 변함없었어요. 준혁도 70이 넘었습니다. 병원에서 은퇴했지만 요양원에서 봉사의사로 일했어요. 제이는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엄마보다 더 큰 요양원을 운영했죠. 그리고 제이도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미선. 증조할머니의 이름을 땄죠. 어느 봄날 지은은 요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정말 아름다웠죠. 준혁이 옆에 섰습니다. 예쁘다, 올해도. 응, 정말 예쁘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행복해? 준혁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당신 만나서, 어머니 만나서, 제이 낳아서. 모든 게 감사해. 나도 그래. 당신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준혁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둘은 벚꽃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흩날렸죠. 저 하늘 어딘가에서 미선이 웃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며 행복하게 사는 그들을요.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